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재수 논술 전형 고민인데 고민 자체는 합당합니다. 합당하기 때문에 이제 답변해드리고 질문 마감률하고 채택률도 100%라 이제 답변을 해드리는데 논술 4, 교과 2 논술을 4하고 교과를 2를 지원했는데 안전빵으로 넣었던 학교 하나만 붙고 다 떨어져. 고민 끝에 재수를 결심한 한심한 학생. 한심한 건 아니고요. 누구도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장이 되게 길어요. 여러 문장이고. 논술 배웠다고 한다면 문장을 좀 단문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약점이거든요. 문장 짧게. 자, 고3 시절 수능 공부를 병행하던 도중 수능 체제를 맞출 필요가 없어져서 수능을 버려도 될 거라는 아니란 생각에 논술 다음에 수능이니까 그럼 이어서 했으면 되는데 진학을 망쳤어요. 핑계라도 대보고 싶어서요. 뭐 이렇게 체제를 맞출 필요가 없어졌다면 논술을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교과랑 그죠? 교과가 거의 안전으로 넣고 그러니까 뭐 수시로 그냥 가고 끝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만 붙고 수능을 준비를 안 했으니까 붙은 거 가는 거죠. 근데 논술을 내긴 했는데 논술을 가르치다 보니까 논술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써서 얘가 왜 떨어졌지? 하는 애들도 떨어져요. 또 어떤 애는 이게 논술을 썼는데 붙었대 나한테 5등급인데 한양대 붙었대. 어떻게 해요? 예비 몇 번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최초 합격했대. 대박. 그래서 학교 난리가 났대. 학교가 뒤집혔어. 그게 1년에 1.5년에 한 명씩 떠. 나는 논술 가르치면 붙을 가능성 있는 애가 가르쳐. 써오라 그래가지고 얘 논술하고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답을 보면 얘 논술 가르쳐도 될까?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자기 생각이 있는 애들. 생각이 없는 애들은 가르쳐도 안 늘어. 생각이 있다 하는 애랑 생각이 없는 애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 생각이 없는 애는 뭐라고? 그 다음 무슨 생각해야 돼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애. 생각 있는 애는 잡생각이 많아서 이건 어떻게 되는데요? 이거 왜 그런데요? 이거 왜 그런데? 이렇게 꼬리를 물고 물어보는 애. 이런 애들은 잘 붙어. 그래서 대화도 해봐야 돼. 글도 봐야 되지만.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 여기까지 딱 나눴네. 논술 배웠다고 2달 나고 나눴네. 본론은 오랫동안 준비했어. 근데 아까워. 그럼 내가 봐도 아깝지. 근데 이제 오랫동안 준비하는 게 보통 논술을 할 때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8회차씩 짧으면 4회차 배우면 논술 쓰는 방법은 다 배워. 논술 쓰는 방법. 이 논술 쓰는 방법을 다 배우면 뭐에 도움이 돼? 화작문에 도움이 돼. 화작문 풀 때 되게 도움이 돼. 또 뭐에 도움이 돼? 비문학 풀이하는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읽으면 되는구나. 여기에 주제 숨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예시하는구나. 이렇게 들어. 그 4번 배우면 끝나고 아주 자세히 배워도 8번만 배우면 논술 쓰는 방법은 끝나. 그 다음엔 뭐야? 자기 생각을 전개해야 돼. 생각을 전개하는 것 플러스 기본적인 배경 지식도 있어야 돼. 논리. 야, 기능론과 갈등론 아냐? 애들이 몰라요? 그럼 끝이요. 배경 지식. 이거 문제 좀 풀어보라 했더니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아니야? 그거 몰라요. 그럼 어떻게 읽어내? 그러니까 과목별 배경 지식하고 생각을 본인이 전개할 수 있는 능력,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근데 이게 이건 8회지. 또 8회 정도는 논술이 정반합, 두 개 반대 개념 이걸 합치고 이 합친 게 다시 정의돼서 다시 반 쓰고 이게 정의돼서 반 쓰고 합이 정의되고 반 쓰고 또 합치는. 그래서 요걸 1차 기준에서 2차 기준으로 올리는, 합치는. 요 논술이 어떤 거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해하는데 8회가 걸려. 논술이 뭔지가 8회. 논술이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는 게 이해하는데 8회. 그걸 자기 말투로 바꿔서 나는 이런 식으로 써야지 하고 적용해갖고 하는데 8회. 그럼 3, 8에 24회가 걸려.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늘어나는 건 뭐 때문에 늘어나? 배경지식이나 그 아이의 논술의 잡내 능력.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애들이 그래. 이렇게 팔에 쓰는 애가 팔에 쓰는 애를 보면 에이구 꼴값하네. 알겠어요 그래. 그러면 얘가 또 얘 보면 에이 꼴값하네. 뭐라고? 수준이 다르다고 완전히. 그래서 24회 정도면 8회, 3, 8회 3달 정도를 배우면 더 이상 이 학생 능력은 못 키워놔서 그 다음부터는 이 학생의 잠재 능력을 키워야 돼. 그걸 어떻게 하냐면 1대1 첨삭을 해. 그래서 계속 질문해. 이런 글자를 쓰면 이건 어떻게 할래? 이건 어떻게 할래? 이건 어떻게 할래? 그래서 계속 생각하게 해. 그래서 연결하게 해. 그래서 1대1 첨삭이 이 첨삭이 하이라이트야. 논술에. 근데 이 첨삭의 방법은 3개가 있어. 구부작이라고 해서 구부작. 재구성, 구부작. 뭐라고? 재구성, 부가, 삭제. 근데 첨삭을 할 때 초등학교 가르치거나 그러면 이거 틀린 거라고 빨간 펜 하지? 이게 삭제야. 이게 최하 첨삭 방법이야. 이거 잘못됐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려면 이 아이가 발전시키기에 맞게 이 아이에 딱 맞는 질문을 해야 돼. 그러면 증가가 되고 부가가 되고 첨가가 돼. 얘 생각이. 그럼 자기가 스스로 비교를 해. 이거랑 이거랑 중에 골라서 이거를 내용을 재구성해서 단락을 재구성하고 문장을 재구성하고 단어를 재구성해. 그러면 정말로 실력이 늘어나는 건 뭐라고? 부가야. 점수가 확 변하는 건 뭐라고? 재구성이야. 부가를 시켜서 재구성을 시면 예를 들어서 50점짜리 아이가 논술이 합격권이 75점, 80점이라고 만약에 잡는다면 50점짜리 아이가 나오면 이걸 삭제를 해서는 하나도 안 들고 50점에서 80점 사이를 뭐를 해야 돼? 70점까지, 75점까지는 부가를 해야 돼. 추가. 그럼 부가 추가, 증가시키면서 뭐를 해야 돼? 각종 수업을 다 해야 돼. 얘가 늘어날 수 있는 바탕 지식을 깔아주는 것들을. 압축해서. 근데 이게 뭐라고? 전 과목이 다 들어가. 어떨 때는 사회문화, 어떨 때는 윤리와 사상, 어떨 때는 철학, 어떨 때는 경제, 이거 어떨 때는 역사, 이런 거 다 들어가. 이거를 증가시킨 다음에 얘가 이 5점 동안에 답안지를 재구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 그래서 85점이 돼야 실수를 해도 붙어. 이해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오랜 기간 준비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부가하고 재구성하고 어느 정도 첨삭을 했느냐. 첨삭을 싹 틀린 거 들지 지우고 이거 잘못됐어 다시 써 이걸 이렇게 써야지 하고 글자만 몇 자 고쳐서는 의미가 없다고. 왜? 50점이 60점 된다고 붙어? 안 된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정시로 재수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논술도 조금이나마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이게 이제 선택의 상황인데 애매해. 그러면 첫 번째 원칙, 정시에 얼마나 방해가 안 되느냐. 그러면 이 학생의 정시의 가능성, 정시의 점수 분포, 정시의 상승 정도에 따라서 달라져. 그런데 왜 이 학생은 논술을 물어봤느냐. 이렇게 정시 그 전에 안 했지.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지. 그러니까 논술은 그래도 더 붙을 것 같지 지금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우치니까 질문하는 거야. 아마 이 질문과 상관없이 논술 볼 거야. 자, 그런 상황에서 터무니없지만 예비번호 10번, 터무니없는 게 아니지. 자랑하고 있지. 예비번호 10번이니까 붙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 솔직히 크진 않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있지. 지원해야지.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재수학원에서 논술을 따로 준비를 해줄까?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정시 가능성과 준비 단계. 재수학원에서 논술을 준비를 해주느냐라는 거. 그런데 세 번째, 더 중요한 건 뭐야? 좀 준비만 하면 뭐해? 이 논술을 준비하는 이 아이에 맞춰서 1대1로 이 아이의 잠재력을 끌어내주는 이렇게 부가하고, 부가한 이후에 재구성하고, 그런 다음에 첨삭할 수 있는 이런 논술 수업의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는 거지. 이렇게 안 해줘 1대1로. 왜 안 해주게?
1대1로 대면 첨삭하면 첨삭하는 거 말고 별도의 수업료를 받아 강남권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1대1로 첨삭하면 대화를 해야 하거든. 얘 생각을 고쳐주면서. 지금 니네들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하지. 그 반응을 봐가면서 이거를 다 정리해주고 질문하고 해야 되거든. 내 유튜브에 보면 논술 첨삭하는 거 이렇게 써있거든. 온라인으로 첨삭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첨삭 자체가 한 명 첨삭하면 한두 시간씩 걸려버려. 그러면 1대1 논술 과외야 거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가 더 성장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거지. 성장의 가능성이. 그런데 뭐 어쨌든 뭐 나한테 이 논술을 보낸 다음에 온라인 첨삭한다고 하면 일정 금액 받고 해줄 가능성도 있지만, 자 어쨌든 나한테 안 보내고 혼자 하시려면 첫 번째, 작년도 쓴 답안지를 다 고쳐 쓰셔야 돼요. 작년 답안지에서 업그레이드해서 더 좋은 답안지로, 이 답안지로 업그레이드 쓴 다음에 이걸 첨삭해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자, 몇 번 올렸어? 작년 잘 쓴 답안지에서 업그레이드 한 번 시키고 첨삭받아서 한 번 그러면 가능성이 조금 있어. 두 번째, 반드시 시험 시간을 지켜야 돼. 이 학생. 왜? 시험 시간 안에 이걸 딱 쓰고 업그레이드 딱 시키고 업그레이드 선생님이 시켜주면 자신이 또 써야 돼. 그래서 써본 시험지를 시험 문제 풀듯이 시험 문제 시간에 써본 문제를 두 번, 세 번, 물론 A, B, C 풀었으면 D 풀었으면 또 다시 조금 지나서 A 풀고 그래야지. 계속 쓰는 게 아니라, 그지? 이렇게 여러 번 시험 문제 풀이 시간에 해야 정시에 지장을 덜 받아. 그렇게 풀어야 돼. 자, 3번. 그래서 이 본인이 이렇게 1번 작년 답안지를 시험 문제 풀듯이 풀고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그러니까 작년 답안지 혼자라도 할 수 있지. 시험 문제 혼자라도 이렇게 풀 수 있지. 세 번째는 인터넷에다 올리고 제 논술 답안지 틀린 것 좀 첨삭해주세요. 이렇게 이것저것 해달라 그래야지. 해줄 데가 없으니까 공짜로 첨삭하는 데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유료로 첨삭해야지. 이렇게 첨삭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된다고? 생각 자체를 증가시키면서 이 학생의 약점,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만큼 생각하면 이만큼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주변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이 학생이 자유롭게 재구성을 해서 본인이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게 시험 받을 때마다 그래야 돼,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잘 썼다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이제 쓸 수 있겠다. 그만큼씩 조금씩 계속 합격을 향해 굴러가야 돼. 쉽지 않죠. 자,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니네들 나중에 너도 논술 수업 한번 할 거고, 너도 방학 동안에 한번 해야죠. 이거 보니까. 이해됐어요? 이걸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 기능론, 갈등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기능론 쭉 나오고 여기는 갈등론 쭉 나오는데, 논술을 하게 되면 기능론 측면에서 갈등론을 보고 갈등론 측면에서 기능론을 봐요. 그럼 이걸 심화해가지고 안 틀려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보통은 자유하고 평등 관계를 배우는데 자유 측면에서 평등을 보게 되고 평등 측면에서 자유 측면을 보는 거야.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여기 해도 되고 여기 해도 되고 여기 해도 되는데 왜 여기를 해야 되는 이유, 이게 논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화해서 배우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방법에 심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논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자 학생은 논술 시험 볼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내가 팁 준 건 뭐예요? 작년 답안지를 써라. 다시 시험 시간을 지키면서 써라. 모아가지고 반드시 첨삭을 받아라. 이해됐나요? 자, 이 학생 안 할라는 모르겠지만 이 대학에서 발표한 모범 답안은 합격권이 85점이면 70점대나 65점대, 70점대 보여줘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래야 여러 명 보지. 합격할 것만 딱 하면 나 그 정도 못 쓰면 포기하게?
그러면 전형료가 얼마나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모범 답안은 방향성만 잡는 것이지 그 정도 쓴다고 합격되는 건 없다는 거지.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시 점수나 정시 공부에 따라서 이 논술 스케줄을 잡아야 돼요. 피해가 안 되게. 그렇기 때문에 정시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상담 자체가 안 돼요. 논술만 상담하면 나쁜 논술학원이에요. 이해됐나요? 논술 자신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써도 붙을 가능성이 좀 학생보다 많겠지만 100% 붙는다고 못하는 게 복불복입니다. 복불복. 이해됐나요? 그런데 논술 글쓰기 아니에요. 글쓰기 아니에요. 논술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진선여고 선생님들 뽑을 때 선생님 출제했어요. 선생님들 푸는 문제. 김연아 교생실습 반학교. 진선여고 유명해요. 서울에서. 근데 여기에 논술 점수랑 객관식 점수랑 면접 점수랑 실전 수업하는 거 하거든요. 선생님들. 수업한 실전 점수랑 거의 비슷비슷해요. 실력 있는 사람이 논술 잘 본다고. 논술 잘 보는 사람이 객관식도 잘하고 면접도 잘하고 수업도 잘하지만 수업 잘하는 사람이 객관식 잘하는 사람이 면접도 잘 보고 수업도 잘 보고 논술도 잘 보더라고. 별 차이가 안 난다고. 실력대로 간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논술도 실력을 키우면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 학생 상황에서는 그죠? 안 하기는 아깝죠. 그런데 정말 문제라는 거지. 이 정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하면서 논술을 최소 시간에 압축시켜서 해줄 수 있는가. 그래서 찔러보기로 보는가. 이 정도 생각해야지. 내가 학원에서 얘는 100% 그래도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